공개 방송 지금 진행되는 내용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두산 바켓이요. 두산바켓이요. 네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한 1년 정도 됐어요. 7월 19일인가? 예. 조금 단가 낮춰서 평균 단가 45,000원이요. 40%. 40%요? 네네. 확실히 지금 비중을 늘려 오셔서 그런지 비중 많습니다. 자, 40%에 45,000원. 그런데 지금 내려놓으셨는데도 지금 현재 주가가 37,000원이라서 부담이 좀 상당히 되시겠어요? 네네. 1년 다 돼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증권회사에서 6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고 샀거든요. 하죠. 네. 예, 근데 잘 안 움직여서 문제죠. 네네. 예. 사실 그 두산 밥켓도 그렇고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그룹 자체에 대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는 1년 동안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밥켓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종목이 충분히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바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운영자님, 두산 밥켓인데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도 많이 늘리셨는데 이거 손실이 좀처럼 좁혀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회사 네. 실적 정말 좋습니다. 예. 이번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944억 났거든요. 가이던스가 1560억대, 상당히 그것도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네. 가이던스 대비 25% 정도 실적 좋게 나왔으면 어닝 서프라이즈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모멘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두산 바켓은 굴삭기 중에서 북미 시장 쪽에 치중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에 갔었으면 작년도에 갔어야 되는 거고요. 작년도에 물론 작년도에 이 회사가 5월달 이맘때 주가가 6만 원, 5만 9천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종합 주가 지수가 우리가 3,300포인트 찍을 때거든요. 네. 예, 그때 이때 이 종목이 결국 북미 시장 쪽이니까 인프라 투자 쪽이니까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죠. 그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나 작년 11월 달에 한번 통과가 된 적이 있을 거고요. 아마 1조 네. 2천억 달러 정도 규모 정도. 그다음에 지금 BBB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조 7천억 달러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지금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예. 지금 돈을 덜 풀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오늘부터 양적 완화, 그 축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또 구간 쪽에 돈을 더 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목 잡힐 일만 나오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BBB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 법 자체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굴삭기 쪽이니까 과거에는 이제 굴삭기 하게 되면 중국 시장 쪽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이제 북미 쪽이니까 중국 쪽이 좋을 때는 이 종목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던 주식이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쪽이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은 안 좋아. 안 좋은데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중국 외에 인도라든가 이쪽에 신흥국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 나왔던 거고요.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실제 매출 기여도가 많은 현대 인프라코어로 바뀌었죠.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었죠. 그들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미지근하게 나왔어요. 예. 이 종목은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실적도 좋고 작년에 어떤 바이든 정부의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도 괜찮았는데 그때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8천억대에 주당 EPS가 지금 4,400원대 정도 좀 되는 건데 이 종목이 그래서 북미 쪽에 있다 보니까 선진 시장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캐터필라와 약간 비슷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굴삭기 회사들 두산 인프라코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를 바뀌었지만은 이들 기업들 그다음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비교하면 훨씬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PR이 7배, 8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략 어떠냐? 지금은 어차피 지금 경기에 대한 침체,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야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전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앞서 얘기했던 이 종목만 부진한 게 아니라 대부분 경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종목들이 다 똑같으니까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질 것 같고 그래도 이 종목 적정 주가가 얼마냐? 과거에 이 종목 이제 북미 시장 쪽에 캐터피라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 괜찮을 때 PER 기준으로 13배, 14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앞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6만 원, 우리 앵커님 6만 원이라고 했었나요? 증권사, 예. 네. 증권사 쪽에서 아마 그 정도 제시해 놨을 겁니다. 5만 원, 5, 6천 원 정도. 그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에 이 종목이 PER 기준 14배 정도 되는 수준. 이게 4만, 그렇죠. 4만 3천 원 곱하기 PER 14배 곱하면 제가 보기 거의 6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이 좋을 때, 경기의 모멘텀이 괜찮을 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적정한 목표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48,000원입니다. 48,000원인데 이게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그냥 이게 이제 PER 기준에서 11배, 1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또 균일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이 종목은 주가는 43,000원입니다. 43,800원. 이게 1차적으로 시장에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44,000원도 43,500원, 800원 정도 올라오면 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48,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도 걱정 없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두산밖에 살펴드렸는데 종목 자체는 역시나 보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다만 시장 상황이 지금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가격 상승,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을 정확히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43,500원 정도가 되면 1차적으로 그때는 반 정도 비중을 좀 파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는 48,0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그럼 올해 놔두면 5만 원 이상은 안 가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운영자님, 예. 5만 원 이상까지 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시장의 이슈가 네.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인데 맞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반기 내지 내년도 연초 가야 됩니다. 네. 내년도 다시 지금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하반기 때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놓고 네. 내년도부터 2023년부터는 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메파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인가요? 그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도 이제 반응했던 건데 결국은 이게 돈이 좀 풀리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올해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48,000원 넘어간다는 자체는 종합주가 지수가 3,200 정도 가야 돼요. 네. 아우, 멀리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 2,700 아닌데 3,200을 목표로 해서 제가 가격을 3,000도 설정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종합주가 지수 대체적으로 3,0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한 증권사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일단 좀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가격이 44,000원 내지는 48,000원 가격이다 보시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얘기하셨던 5만 원 정도까지 오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 상황이 아주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가격들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산 밥캣 살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좀 가지고 계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던 종목인데 좀 힘드셨죠?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 꼭 수익을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산 밥캣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다음 종목 진단은 유튜브 종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예린 캐스터. 네, 오로라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풍산이고요. 34,800원에 매수하셨고 12%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1년 조금 넘게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작년 이맘때쯤과 좀 비교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 우리 시청자님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36,000원대 도달했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매도 기회를 좀 놓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한 번 더 수익을 보면서 팔아치울 기회가 올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살펴드릴게요. 박준현 운용형님 연결해 드립니다.
예, 일단은 풍산은 주가의 모멘텀이 거의 뭐 전기도 가격, 구리 가격 상승과 거의 아마 거의 80% 정도 거의 상관관계가 큽니다. 구리 가격 상승을 하면 주가 올라가는 하는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구리 가격이 어떠냐? 뭐 구리 가격이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지금 잘 올랐던 것 같은데요. 구리 가격이 이거거든요. 지금요. 예, 지금 뭐 종가선을 좀 보고 이게 있는데 예. 지금 9,400불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13,000불대에서 13,000불대 9,400불 정도 되니까 10%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급등 이후에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니켈 가격이라도 종목들은 고점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아연이라든가 구리 가격은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구리 가격은 경기의 선행 지표거든요. 예. 경기의 선행 지표. 즉 경기가 최근에 이슈 자체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인제 통화 정책 자체가 좀 후퇴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뭐 경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산을 산다는 것 자체는 경기 회복을 보고 사는 겁니다. 네. 경기가 회복이 좀 되면 대표적으로 구리가 여러 가지 소재 쪽에 기초 원재료가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특히 중국 경기가 민감하거든요. 중국이 구리를 엄청나게 이제 사들이게 되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거의 이제 중국 경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뭐 2월 달부터 뭐 해제는 했지만은 계속 거의 60일 동안 상하이를 셧다운이 묶어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다 보니까 구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 영향이 조금 전에 보였다시피 구리 가격이 1,300불대에서 지금 9,000불 초반 정도까지 다른 여타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구리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9,400불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제 경제 봉쇄 조치를 철회를 했으니까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경기 지표 자체가 좋아지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리바운드 되는 시점 자체를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경기가 그때 약간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 이제 구리 가격이 다시 1,200불, 300불 돌파를 하면서 그때 이제 풍산도 주가도 36,000원. 이게 최근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아마 이거 3월 달에 이때 36,000원 올라갈 때 이때 아마 구리 가격이 여기에 움직였을 거예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때거든요. 이게 그때요. 3월 달이죠. 이때요. 3월 초 정도 구리 가격이 신고가 나올 때 1,600불. 이게 구리 가격과 거의 여자주가 연동을 해요. 여기 이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상승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경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기는 만들어졌다. 중국이 6월 달부터 경기 봉쇄 조치를 이제 풀었으니까 중국 경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되겠죠. 아마 3월 아마 20일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 LPR 실제 기준금리 해당되는 금리 이제 정책이 아마 그때 인하하지 않겠다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풍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풍산을 산다는 것 자체는 경기를 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주가는 이것도 앞서 이제 두산 바켓을 진단했듯이 실적은 최대 실적입니다. 예사 시가총액이 8,400억인데 예사 1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거예요. 양호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때 구리 가격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좋게 나오죠. 영업이익이 693억 나왔는데 작년도 624억이었거든요. 1분기 때.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이 지금 단기 수익 1,800억이거든요. 주당 EPS가 6,400원이고 PER 따지면 4배 되는 수준입니다. 엄청 싸죠. 4배 되는 것 자체는. 풍산이 본래 약간 할인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PER 8배 정도는 장기볼 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주당 EPS가 6,000원이라고 했으니까 86에 48, 48,000원, 5만 원까지 가야 되는 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수가 받쳐줘야 그렇죠. 되죠. 특히 이제 경기 관련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고 구리 가격이 올라간 시점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면 구리 가격이 10,000불 정도까지는 바로 리바운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 한다면 이 종목 목표 주가는 3월 달에 생산될 고점인 35,000원대입니다. 주가 하락은 안 해요. 이 종목은. 왜?
회사 주당 BPS가 지금 PBR이 0.34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게 하락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당 예. BPS 65,700원이거든요. PBR로 따지면 0.4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방은 탄탄합니다. 상방은 앞서 얘기했듯이 경기에 물어봐라.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될까? 좀 기다리시면 적정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일단은 만약에 3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3만 5천 원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기회복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풍산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뭐 방산이란 키워드도 엮여 있긴 하지만 워낙에 구리 가격, 이 원재료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마디로 경기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 흐름이 좀 돌아와야지만 지수가 좀 받쳐줘야지만 이 종목도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리 가격 지금 다시 한 번 더 10,000불 정도까지 가야 이 주가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000원 정도 주가가 목표 주가로 두기에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3만 원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3만 원과 3만 5천 원 이 두 가지 가격대를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산에 대해서 살펴드렸으니까요. 오르라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자, 박예린 캐스터. 네, 이번에도 바른생활님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원준이고요. 10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15%의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규 종목이지만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매수했습니다. 좀 더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원준 작년 10월쯤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정말 신규 종목인데 2차전지 소재 장비주의자 또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대규모 수주와도 관련해서 떠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런 부분 수혜 기대해 보면서 담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익 맛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이 맛 좀 극대화시키고자 더 담아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담아봐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바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종목 2차 전지 장비 소재 관련 기업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상장할 때 공모가를 뻥튀기 위해서 네. 과다하게 풀려가지고 실적을 공모가를 뻥튀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수직 급락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뭔가 못 보여주면은 바로 실망 매물 나오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448억 그 매출액 오늘 영업이익 74억이거든요.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작년 1분기 때 매출액이 118억인데 448억이니까 거의 300% 가까이 증가한 거잖아요. 영업이익은 45억인데 74억. 그러면 회사 대충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이제 가이던스는 없는데 이게 영업이익 70억 정도 나왔으면 올해 연간 실적으로 따지면 영업이익 회사가 300억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거의 300억 넘어간다고 추정하면 단기 순이익도 250억 정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발행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자본금이 회사가 적어요. 주당 EPS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PR로 따지면 20배입니다. 그러면 장비 소재 기업으로 본다면 PR 20배는 주가가 상당히 싸죠. 그렇죠. 보통 뭐 40, 50배 이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 주가가 종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종목은 1분기 실적에서 검증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트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예. 오늘 약간 눌림목 조정인 것 같은데 22동 평균선이 지금 11만 1,000원대거든요. 11만 1,000원대니까 만약에 비중이 제가 몇 프로인가요? 지금 비중이 15% 갖고 계시네요. 예. 뭐 이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10만 원대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약간 매수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13만 원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선이거든요. 작년도 상장 이후에 11월 중순 때, 그다음에 올해 1월 초에, 그다음에 최근에도 13만 원, 12만 6천 원 갖다 장 밀렸지 않습니까? 당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난 장기 투자한다 한다면 충분히 종목 시가총 5천억밖에 안 되니까 5천억밖에 안 되니까 시가총이 한 7, 8천억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종목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러면 11만 원대 초반에 매수해서 현재는 13만 원대가 12만 8천 원대가 저항이니까 거기에서 트레이딩도 한번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준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서 더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조금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도 뭐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도 같이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15만 원 정도 설정해 주셨으니까 이 가격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바른사관님께서 이 원준을 가지고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잠깐 또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유튜브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살려님께서 와주셨네요. 토비 러브스 야근. 야근 좋아할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꽃방울님께서 토비가 탄피를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잘못된 소식 아닐까요? 집에 못 가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토비는 오늘도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네요. 자, 광명장대학봉님 함께하고 계시고 황금들파님께서 100% 꽃빵님 오늘은 뭘 100%로 담았나요? 그렇죠. 꽃파고님께서 워낙 유명한 게 항상 투자하실 때 100% 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별명도 붙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I 테크놀로지요. 이번에도 2차전지 쪽으로 들어왔는데. 자, SKI 테크놀로지 매수 네. 가격이 궁금하거든요. 비중하고요. 14만 5천 원에 70%예요. 14만 5천 원에 70%요? 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담으신 건 아니죠? 17, 8만 원에 사가지고 그걸 예. 조금씩 샀어요. 그렇죠. 워낙에 사실 이 주가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많이 처음에는 올라갔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거의 뭐 12만 원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올해 3월 저점은 뭐 10만 원도 위태로운 그런 구간까지도 내려갔다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년 기다렸어요. 예, 아이고 정말 긴 시간이고 비중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더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던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그러면 14만 5천 원에 70%에 아직도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자, 과연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네. 궁금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한 1년 더 기다렸을 때 네.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기다리는 건 한 1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다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해두고 그 안에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 위로 간다면 또 얼마큼 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준현 운영장님, 지금 SKI 테크놀로지 사실 이 상장할 때만 해도 굉장히 또 기대감 속에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도대체가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 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1년 정도는 더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이 14만 5천 원에 70%요? 14만 5천 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 이제 물타기 하셨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네, 1년도 확실을 갖기는 쉽지 않은 14만 5천 원까지는 도달할 거예요. 1년 안에. 근데 예. 그 이상 돌파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에서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제 상장 이후에 작년도 25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상장된 회사들은 다 거품입니다. 네. 예, 작년도 상반기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공모주 청약이 열풍 불 때 그때는 뭐 따상이라는 말은 그렇죠.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따상이니까. 상장됐던 종목들 예. 보시면 카카오페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 종목들 보면 다 지금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과다하게 공모주 열풍 때문에 공모 가격이 뻥 튀긴 거죠.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도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 SKI 테크놀로지가 현재 시가총액이 8조 8천억 9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25만 원대에서 빠졌으니까 예. 공모할 때도 그때 21만 원대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16조 원이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회사 이제
이게 예사가 최근에도 주가가 부진한 이유 자체가 지금 다 누워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주가가 이제 안 빠진 이유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이 25만 원짜리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근데 예사 이제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2차 전지 회사가 이제 분리막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리막이죠. 2차 전지 회사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알다시피 양극재사입니다. 맞아요.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음극재 회사 정도 됐는데, 근데 예산을 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예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SK원의 이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거기가 주 매출처가 좀 되니까 앞으로 SK원이 많이 성장을 하겠죠. 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년, 3년 더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작년도부터 네네. 따라가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적자거든요. 지금 회사 문제는 적자거든요. 이 회사가 작년도 4분기 때도 적자가 상당히 컸고요. 작년도 4분기 때 292억 적자 났고 올해 1분기 때 76억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신규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래도 고정비 비용 때문에 일단은 적자가 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성장하는 회사들은 매출액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네.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외형적으로 좀 커야죠. 그렇죠. 고정비 커버가 안 된 상태에서 규모 경제가 도달하지 않을 때는 적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매출액도 작년 1분기 때 1,392억인데 이번 1분기 때 1,342억이에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어허. 이게 매출액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성장 이거는. 근데 이제 예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3년 이후에는 이제 성장을 할 거니까 그때가 저도 성장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앞단계 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당분간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앞서서 양극재 회사가 가장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LNF라든가 LNF가 현재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LNF가 올해 영업이익이 2,500 나와요. 근데 이 회사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698억인데 이것도 안 나요. 안 날 거예요. 사이즈 차이 좀 있네요. 적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산다 한다면 같은 밸류라고 본다 한다면 2주씩 팔아가지고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사야 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이 회사 밸류가 분리막 회사인데 PER이 지금 올해 130배고 내년도가 45배인데 예. 그럼 내년도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 PER이 30배입니다. 30배 초반입니다. 네. 지금 근데 이 분리막 회사가 내년도 실적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LNF라든가 에코프로 BM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까지 주가는 못 가죠. 어떻게 본다 한다면.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가격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 종목은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거의 10만 원대, 10만 5천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의 등락입니다. 이게 딱 저항입니다. 14만 5천 원 정도에서. 이게 맥시멈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올해라든가. 그리고 내년도 가면 이제 매출액 반영이 되면 실적이 나오면 이게 결국은 내후년 정도는 이제 매출액 투자 부분 자체가 전개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네. 기다리면 가기는 가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70%잖아요. 많아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이 종목에 70%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2만 3,500원이면 그렇게 지금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손실 아니에요. 요즘에 뭐 네. 대부분 소질 다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종목도 10% 20%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종목 70% 가져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일단 손실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 쪽에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이 종목은 한 30% 정도만 가져가시고 예. 지금이라도 파셔가지고 다른 좋은 종목도 다른 종목도 많거든요. 그쪽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네. 답답하고 한 종목에 70% 갖고 있으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유가 있으면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앞서 있다시피 예. 사실 현재 시장 여건이 감안하면 그래서 굳이 매도를 안 하신다 한다면 14만 5천 원 정도가 기술적인 반등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SKI 테크놀로지 뭐 자세히 뜯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요, 너무 복잡한 거 싫으시면 보유를 해 놓으시면 14만 5천 원 지금 평균 단가까지는 1년 안에 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운용력께서는 이런 걸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황이지만 한 3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SK 아이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좀 고생하셔서 수익을 좀 빨리 보고 싶으실 텐데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현명한 전략으로 아주 수익도 얻고 나중에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떼부자님께서 HK 이노엔 지금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김영진님, 심택이 오늘 급락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2차전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LNF 얘기 나왔더니 LNF가 인기가 꽤 많네요. 대한도굴협회님께서 귀염둥이 LN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1년 조금 전에 그 시청자님께서 1년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못 기다린대요. 바로 올라야지만 된다고. 역시 투자하시는 분마다 성향들은 꽤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종목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황신재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네요. 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유의 매수 가격을 보면요. 19만 8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중단기로 보고 계신 종목이네요. 자, 금호석유 현재 주가는 일단 16만 원이니까 16만 원이라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이 금호석유가요. 지난해 5월이었죠.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그때만 해도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부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충분히 또 수익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홍련님, 금호석유입니다.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만 원 조금 못되게 잡으셨네요. 비중은 20%. 중기, 뭐 단기 그렇게 너무 오래 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호석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 민감주 가지고 네.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워낙 네. 변동이 심하니까 사이클을 못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네. 리세션 경기 침체로 한다면 2년 3년 고생하거든요. 2년 3년 고생하는데 현금 주식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융자를 내서 산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못 기다리는 거니까. 저는 계속 제가 이제 가장 안 좋게 본 업종이 작년도부터 석유화학 업종이 NCC 계열하게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대한유라든가 롯데케미칼 사서는 안 된다. 하는 쪽인데 금호석유는 NC 쪽은 이제 엔빈나텍스가 이제 주 실적입니다. 예사가 이제 코로나 국면 때 예사가 실적이 대박 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예사가 영업이익 2조 4천원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 그게 이제 엔빈나텍스 자체가 이제 고무장갑이라든가 비닐 쪽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엔빈나텍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예사 실적도 좋아졌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약간 쓰러지면서 이런 또 비닐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수요 자체가 감소되면서 엔빈나텍스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사가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다른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R이 한 10배 정도 되는 수준일 건데 예산은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주가는 싸기는 싸요. 싼데 근데 앞서 제가 지금 진단해드린 종목도 앞서 두산 바켓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주가가 엄청 싸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안 빠진다고 보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모르는 사람은 싼 게. 이런 밸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막 주가 계속 무너져서 뭐 2,400까지 2,300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멘텀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거지 엄청 싸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PER 4배라는 것 자체는 PER의 역수가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인데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20%, 25% 정도 자산이 증가되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연간 20% 정도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모멘텀도 안 좋고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근데 대신 이런 종목은 주가는 안 빠지는데 못 간다는 거죠. 못 간다는 게 모멘텀이 안 좋아서. 근데 결국은 가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 이제 석유화학 업종 자체도 중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약간 좀 반짝하는 것도 중국의 코로나 이제 봉쇄 해제를 하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화학 업종도 약간 움직였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다 보니 금호석유도 올라왔잖아요. 금호석유 꾸준히 좀 올라왔어요. 주가 자체가 워낙 싸니까. 다만 이런 종목들이 현재로 봐서는 가파르게 안 가죠. 여전히 지금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 중심의 대한유화 같은 게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그 최저 수준이거든요. 거의 BEP 수준입니다. 적자 안 나는 수준.
과거 같으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경우 재무능력이 안 좋아서 적자까지 나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놨고 재무능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적자까지는 안 나요. 근데 네. 가격 자체가 워낙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대신 이제 석유화 업종 중에서 괜찮은 것 같은 업황이 좋은 쪽 같은 경우 중소형 종목 중에 제가 이제 송원산업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재료 있는 그런 또 종목들 얘기를 하는데 중소형 종목들. 예. 근데 금호석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워낙 주가 싸니까. 네.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석유화 업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는가? 결국은 중국 경기가 돌아서야 되겠죠. 가장 민감한 거니까. 저도 이것도 그래서 우리 앞서 얘기한 풍산이라든가 두산 바켓처럼 하반기 정도 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게 요즘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자체가 이슈니까 경기 침체 자체가 당장 확인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최소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네. 예, 경기 침체가 정말 올지 경기가 완만하게 연착륙을 하면서 회복이 좀 될지 침체가 안 가고 연착륙이 되면서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경기 부양치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의미 있게 금호석유 같은 경우 19만 원 돌파를 하면서 20만 원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네요. 현재는 종목은 주가는 대신 안 빠진다. 왜냐하면 이 회사 올해 단기 순이익이 1조 원이 넘거든요. 작년도 2조 4천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1조 4천억. 단기 순이익 작년도 2조 원인데 올해 1조 2천억 정도. 주당 EPS가 4만 5천 원이니까 PR 4배짜리 내는 수준이고 이 회사 또 배당도 작년도에 아마 주주가치 환원 차원에서 10,000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예. 10,000원이면 6%잖아요. 6%입니다. 그러면 주가 안 빠지죠. 배당 많이 하는 주식이거든. 그래서 주가는 하방은 탄탄한데 주가가 위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짧게 보는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 16만 원인데 16만 8천 원, 17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고 그다음 목표 가격 자체는 19만 원 정도 좀 되지 않겠는가. 시청자님 19만 원에 사셨죠? 19만 8천 원에 19만 들어오셨나요? 원 19만 원. 이거는 좀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요즘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예. 짧은 가지보다 16만 8천 원이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호석유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탄탄하게 받쳐줄 수는 있는데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짧게 봤을 때 16만 8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그때 19만 원 정도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호석유까지 살펴드렸고요. 황신재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이 하루 쉬고 와서 바로 좀 흔들렸기 때문에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까? 그 뒤로는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내일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예. 엊그제 선거 전날 화요일이죠. 네. 그때 이제 MSCI 그 효과, 리밸리시 효과 때문에 지수가 좀 과다하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 또 기간 동안 또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 본다 한다면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은 확실하게 저점은 좀 확인을 했으니까 네. 다만 지금 위로 가기에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좀 확인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가는 저는 빠지지 않는다. 다만 좀 시간 조정이라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가가 빠질 때 그나마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화요일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렇던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또 수급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을 보지 않고서는 매매해서는 안 돼요. 외국인이 선물을 안 사게 되면 대형주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급 여건을 봐서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 또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게 되게 되면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장중에 외국 투자가들이 아마 2시 20분 정도에 7,800억 정도까지 선물 매도했다가 약간 낙폭을 조금 줄였던 것 자체가 종가는 아마 4,000원 정도 줄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낙폭을 줄였던 건데 대신 환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올랐거든요. 달러도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속도조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도 105 근처에서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도 1290원에서 1237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460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팔지 않았다. 그 매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선물 가지고 매매했었지. 그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는 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안 빠진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625포인트 22동 평균선이니까 거기는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지지가 좀 되고 당장 또 보면 또 2720포인트에서 걸리는 점 선이 좀 되지 않겠나. 2720포인트 정도가 최근에 4월 달에 고점이 형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등락 구간이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2680 정도까지 타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기술주들이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더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 순환매성 흐름이고 이제는 앞서의 수급이 여건 자체가 여전히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제는 전개가 좀 된다.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들 중심에 중소형 종목 중심에 차별화 장세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영께서는 내일 또, 내일이 아니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정이 되어 있으시죠? 예, 일요일인가요? 네. 예, 일요일인데 네. 이번 일요일은 네. 6일, 5일 밤 10시에. 그렇죠. 네. 그건 아니 이거 일요일은 6일 날이 네. 월요일 날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주제인지만 간단히 코멘트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이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숲이 아닌 나무를 봐야 되는 시장에서 어떤 정보 찾아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박준현 운영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